5월 14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어바웃 우리 동네 스페셜 초대석 고흥보성 장흥 강진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당선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선 이후로 딱 한 달 됐는데 네. 굉장히 바쁘시죠? 예, 뭐 당선 인사 다니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는 또 등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서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등원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선거 때보다 더 바쁘네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몸풀기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5가지를 드리는데요. 이 질문에 5글자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선인의 센스를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선인에게 고흥은 무엇인가요? 젊은 어머니? 젊은 어머니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그 뭐 제 고향 고흥을 우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그런 그 고흥 시대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지어봤고요. 그 고흥은 제가 이제 그 비빌 언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어떤 그 제가 지원을 받고 또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고흥을 과거에 그런 그 공동체가 살아있고 인구가 많이 이렇게 있는 고흥으로 만들고 싶은 제 꿈이고 또 그걸 또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5글자로 적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복합적인 답이었던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좌우명 5글자는 어떻게 될까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 시작이 반 4글자인데. 4글자네요. 시작이 절반. 시작이 절반. 아, 시작이 절반. 네. 예.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먹고 있어도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시작을 할 때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면은 그 일은 절반 이상은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를 통해서 시작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떤 생활 신조를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치란 어떤 걸까요? 5글자로 부탁드립니다. 요술방망이 요술방망이. 요술방망이요. 예. 뭔가 어떤 도깨비가 의미입니까? 생각나는 예. 그런. 네. 이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잖아요. 요술방망이는 그러면 좋은 정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것을 선후 배분하느냐. 이제 정치는 정말로 배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짬장들 있잖아요. 배식하는 짬장들은 기가 막히게 부대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쫙 골고루 배분을 하잖아요. 요즘엔 취사병이라고. 취사병이라고 그럽니다. 짬병. 여기서 이제 세대가 또 느껴지기도 하는. 예. 근데 정말 정치는 물론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도 있습니다만은 배분을 잘해야지 좋은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떤 5글자일까요? 땡큐 김의원. 땡큐 김의원. 네. 예, 뭐 감사하다. 뭐 아시겠죠? 뭐 잘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수 MBC가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은 여수 MBC에게 5글자로 덕담 부탁드립니다. 일신 우일신. 일신 후 일신. 네. 예.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이렇게 새롭게 발전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예. 저희 그 덕담 5글자를 쭉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또 숙제를 또 제안해 주신 것 같기도 네. 해서 저희들이 또 역할이 또 무거워지는데 일신 후 일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인간 김승남의 면모를 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고흥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앞서 네. 고흥이 젊은 어머니다 이렇게 5글자로도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당선자에게 고흥이란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뭐 부탁드립니다. 저도 바닷가 태생인데요. 네. 정말로 이 농수산물 생산지로서 풍부합니다. 물산이 풍부하고 또 둘째로는 겨울에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또 인심이 후합니다. 우리 고흥 분들이. 그리고 한때는 70년대 초반에는 인구가 22만까지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전국 각지로 나가서 향후회들이 또 잘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고흥 그러면은 향후회.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 그 전국에 있는 이 돌아다녀 보면은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왜? 자기 지역에 고흥 향후회가 너무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하니까 그분들의
그 지지를 받으려면 고흥 국회의원들이 와줘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가 첫째 또 잘 되고 있는 곳이 고흥이다. 그런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학창 시절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로 가볼 텐데 전공이 국문학과세요. 네. 예. 인문학적 소양을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너무 저는 뻔한 좀 가락을 질문이긴 좀 한데. 넘어서 한 70점? 70점? 점수로 따지면 그런데요. 예. 네. 사실 이제 법대생이나 공대생 또 뭐 경영학 전공하는 그 대학생들은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뭐 사법고시나 회사로 취직하거나. 근데 국문학 같은 경우는 뭐 좀 글도 좀 쓰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예.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국문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그 대학에 오면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제 뭐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교육을 받다가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대학에서 그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배우는 또 선후배들 토론과에서 이야기 느끼는 것은 또 그게 아니고 새로운 그 가치 질서가 형성이 되고 대학을 가면 다르죠. 아무래도.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의 정리가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나의 가치관이 정리가 안 되면은 글을 하나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그때 포기하고 학생운동에 전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후회가 됩니다. 좀 그런 것을 좀 정립해서 글쓰기를 좀 했으면 좋겠었다. 후회가 좀 되죠. 예. 네, 학생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87년 우요할 항쟁이 있었던 시기에 학생운동의 중심에 서 계셨는데요. 당시의 경험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희 때는 정말로 격변기였죠. 뭐 저희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자마자 박종철 군이 사망하고 또 60항쟁 과정에서 이한열 그 광주 진흥고 출신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격변기였는데요.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회의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바로 못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학생운동 하면서 남은 게 뭐냐, 변한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은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사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속적인 그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주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 또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학생운동 과정에서 쌓였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서, 연장선에서 이제 정치를 쭉 하고 계신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치로 뛰어드신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이제 학생운동 하면서 감옥도 갔다 오고 또 군대도 갔다 왔어요. 좀 늦은 나이에 갔다 왔는데 1993년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막 제대를 했는데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계시는 문희상 비서실장께서 그때는 초선이었어요. 그리고 예. 당의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셨는데 네. 그분이 우리 고흥 집으로 전화 와가지고 김승남 씨 같이 좀 우리 당에서 같이 일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당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고요.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를 하게 된 것은 제가 30살 때, 그때 이제 그 김영삼 정권 때 3당 합당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남 정치를 고립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지역주의에 완전히 그 물든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때 계기는 지역주의를 좀 청산을 젊은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15대 국회, 1996년도에 제가 첫 출마를 경기도 광명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됐죠. 네.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상을 무려 9개나 받으셨어요. 상들을 보면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상,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이었는데요. 당시 초선 의원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19대 국회 임기 중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FTA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정책이 수출 이주의 대기업 이주의 정책을 폈잖아요. 우리 네. 경제 정책이. 그래서 농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지 간에 농어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데 역점을 뒀어요. 그래서 무역이득 공유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기초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면서 19대 국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네. 뭐 활동 사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만 스타일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또 하셨는데
가정에서의 또 이야기도 궁금해요. 아무튼 어쨌든 가장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버지인지 개인적인 평가를 내리신다면? 네, 저는 뭐 아버지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죠.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무래도 같이 보내는 게. 지금 재선됐습니다마는 실제로는 5번 출마를 해서 예. 3번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정치를 해서 상당히 가정에 특히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죠. 물론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많이 공놀이도 하고 놀아주기는 했습니다마는 네. 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뭐 같이 이렇게 가정에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네. 이 질문에는 아무래도 모든 당선인들의 답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승남 당선인의 인간적인 면모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지영민들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영민의 질문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가 본 인터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영민님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점을 또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먼저 정봉기님의 질문이거든요. 곧 업무를 시작하실 텐데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시는지 질문하셨어요. 일단은 19대 때 국회에서 못했던 것 중에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 농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역이득 공유제를 법제화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이걸 법제화하는 데서는 좀 문제겠다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그것을 농어촌 상생기금이라 해가지고 대안으로 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19대 들어가면 21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농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그 법을 만들어서 농어촌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 이 분들에게 좀 세제 혜택을 주어서 또 농어촌에서는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그거는 기부하는 분들한테 농투산물을 좀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어촌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선 최우선적 과제를 두고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김태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고흥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올해도 이상 기온으로 마늘 수확량이 줄어서 시름이 깊은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제가 그 마늘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이상 기온도 있고 해가지고 마늘 이 품종도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우선은 작년에 비해서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평당 네. 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격으로 이 마늘 그 머리 풀림 현상이라 해가지고 고온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게 상품이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 못하는 이런 품질 저하 상태가 되는데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마늘이 이 생산 시기에 정부가 가격을 기초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을 해 놓으면은요. 정부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수입 물량을 좀 조절한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 농어민들, 특히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실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JJ님의 질문입니다. 19대 때 당적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도 질문하셨어요. 예, 뼈아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4년 전이죠.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로 정권 교체를 염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역사가 거꾸로 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러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정권 교체를 갈망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행태는 좀 뭐랄까 당권 싸움에 매몰됐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 지역민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실망감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지역민들의 생각이 옳다 해가지고 그 결행을 했고 탈당을 했었는데 의외로 2달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지난번 총선 때는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봤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지난번 우리 문재인 정권을 탄생하는데 일익을 또 담당을 했고
또 우리 문재인 대선 후보 전남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지역민들과 같이 또 함께 호흡을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디 짱이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9대 국회에선 고흥, 보성이 지역구였다면 이제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까지 넓어졌습니다. 지역구가 넓어진 만큼 고민도 많으시겠어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정말로 우리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이 전남에서 가장 큰 선거구고요. 또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큰 넓은 선거구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문제는 우리 지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고 짧아진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농어촌 선거구가 좀 더 이상 이렇게 넓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능하다 그러면 이 농어촌 선거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헌법을 바꾼다든가 어떤 법령을 좀 바꿔서라도 농어촌의 선거구를 뭐 3개나 4개로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한 3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기에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한 8개 정도가 남았는데 시간이 또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예, 빨리빨리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DSHIM님의 질문인데 한때 전남 최고의 인구를 자랑하던 고흥이 꾸준히 인구가 줄어서 한 6만 5천 명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6만 5천. 예, 대책이 궁금하다고 또 질문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최근에 농어촌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은 도시에서 살 것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2018년하고 19년 귀농 기촌 인구를 놓고 보면은 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네. 400가구에서 500가구, 한 25% 늘었는데요. 그분들이 좀 이 농어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체계가 좀 갖춰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귀농 기촌 인구들이 좀 줄어드는 인구를 좀 이렇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시 근로자의 소득이 60% 미만이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한 70% 수준 올리려면은 새로운 어떤 관광 산업,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게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좀 이 농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귀농 기촌을 또 잘 하시려면 그에 대한 또 대책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앞으로의 행보에도 좀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소찬호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고흥은 사실 우주항공이라는 또 상징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잘 안 와닿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 19대 국회 때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 과학 로켓 센터 그러니까 이 과학 로켓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시험용 로켓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kg를 쌓아 올린다든가 아니면 또 적은 것은 1kg 상공으로 쌓아 올린다든가 해서 이런 우주 과학 시험용 로켓을 쌓아 올림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근거 하에서 제가 19대 때 과학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이것이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과학센터를 빨리 유치를 해서 그런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어떤 부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이디 SRD님의 질문입니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진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선인께서는 이 운동에 어떻게 힘을 보태실 예정이신가요? 뭐 당연히 저도 적극적으로 네. 힘을 보태야 되겠죠. 네. 그분들이 오스트리아 출신으로서 43년 동안 우리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벨상을 10번 수상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벨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우진님의 질문이에요. 고 박상천 의원의 보좌관 생활하면서 또 인연을 맺으셨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느냐고. 이분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신가 봐요. 네. 당선인을. 네, 예. 정말로
제가 모셨던 분인데요. 우리 현대 정치에 큰 획을 그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직하셨고 또 대변인으로서 큰 어떤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네. 또 원내 총무도 지금 원내 대표라고 하죠.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또 어떤 혁혁한 성과를 이렇게 올리신 분인데요. 그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게 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 정치개혁법을 만들었다든가,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시기에 그전에는 TV 토론이 의무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 예. 박상천 의원이 이것을 TV 토론을 의무화하자 해가지고 여당을 그때 당시에 설득을 해서 결정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셨죠. 정말로 합리적인 진보 세력과 또 중도 개혁 세력들한테 모두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SUPK님의 질문이고요. 선거 기간 많은 공약을 내셨는데 4년 동안 이건 꼭 하겠다 핵심 공약 딱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실까요? 꼭 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우리 장흥 안양 수문에서요. 고흥 녹동까지 오려면 1시간 20분 걸립니다. 네. 네. 그런데 장흥 수문에서 등량도를 거쳐서 고흥 녹동으로 이렇게 16교를 연결하면 1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계기를 통해서 이 등량만권이나 강진만권, 고흥 녹동이나 장흥, 율포 해수욕장, 보성 이쪽을 1박 2일, 2박 3일 체류용 관광단지를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지만은 천혜의 관광 지역으로서 그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은 덩달아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또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 네. 관계상 못 드린 질문들이 많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당선인 모두에게 드렸던 공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상임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우리 지역이 이제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해수위? 네, 농해수위라고 해죠. 19대 때에 이어서 이번에도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지망을 쓰셨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신청을 주가 했는데요. 마지막 기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지망을 농해수위 하고요. 네. 2지망도 농해수위, 3지망은 국토교통위. 이렇게 할 방식.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고흥보성 장흥 강진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 또 농어촌을 위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줬더니 정말로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열정 그대로 임기 4년을 알차게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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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what do you say? Today's my lucky day. Hey, hey, what do you say? Today's the day. Hey, hey, the sun is. 현재 시각 7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하늘이었는데도 자외선 지수는 아주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로 시작하겠고요. 강수 확률 90%로 하루 종일 비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 연덕의 소식 저희도 여러 번 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 번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5개의 다리, 4개의 섬을 잇는 이 코스가요. 다도해를 조망한 아주 코스로 유망을 또 받고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배를 타고 좀 불편하게 가야 했던 섬에 차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참 좋고요. 예. 또 그리고 다리들의 모습 그 자체도 멋있어서 눈이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스를 여행하는 투어버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예지 아나운서가요, 이 네. 투어버스를 타고 어바웃 동네에 뭐 마지막 선물을 남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 영상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즐기는 섬과 다리로의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